안녕하세요. 지금 시간은 저희가 그 투표지 분류기, 우리가 전자개표기라고 네. 우리는 부르죠. 왜냐하면 얘가 뭔가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서 네. 예, 투표지 분류기, 전자개표기를 불신하게 된 그런 이유, 현장 사례를 중심으로 해서 네. 지금 이 시간 그 박정원 지점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인사해 주시죠.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장에서 투표 참관인, 개표 참관인으로 주로 많이 활동을 했고요. 부방대 대원입니다. 그리고 주로 교육도 담당하고 있고 이런데 주로 제가 했던 지역에서 제가 직접 찍은 사진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주로 여기는 포항 지역, 대구 지역 중심으로 말씀드리고요. 예. 현장에서 실제로 제가 보고 겪고 느낀 점 이런 거 위주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네. 주로 말씀하실 그 네. 저기 선거는 어떤 선거? 4.10 지금 총선? 여기는 3구 대선, 네. 그다음에 6.1 지선, 네. 4.10 총선 세 가지 정도인데 네네. 여기 내용은 많이 담지 못했지만 실제로는 더 많이 있어요. 근데 예, 일단 예. 여기는 이제 짧게 말씀드려도 그 네네. 위주로 세 가지 선거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대선, 지선, 총선 이러면 맞습니다. 우리 그 저기 선거와 관련해서 좀 하신 분들은 그걸 알지만 네네네. 일반인들은 잘 모를 것 그렇죠. 같아서 좀 설명을 드리면 네. 2022년 대통령 선거, 맞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선거, 네. 그래서 지선이라고 6월 부르고, 1일 지방선거. 네. 예, 그 다음에 이제 작년에 있었던 네. 2024년 4월 10일 날 했던 4.10 국회의원 선거, 맞습니다. 총선 예, 이렇게 예, 그 그렇습니다. 세 가지 그 사례를 가지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거는 4.10 총선에 해당하는 네, 부분인가 맞습니다. 봐요. 24년 4월 10일 총선 하루 전날 네. 원래 개표하기 하루 전날 모의 개표 테스트를 다 하게 돼 있습니다. 예. 모든 개표소에서는 개표 참관인들한테 모의 개표할 때 참가하라고 안내 문자를 보내게 돼 있어요. 예. 근데 저는 대구 남구 개표 참관인으로 미리 신청을 했는데 하루 전날 4월 9일 날 아침까지도 문자가 안 오는 거예요. 네네네. 그래서 제가 대구 남구 선관위에 전화를 했죠. 예. 그랬더니 모의개표 안내 문자를 안 보내고 모의개표 테스트를 그날 안 할 생각이었던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제가 강력하게 항의를 했죠. 네네. 왜 안 하느냐? 당연히 해야 되는데 지금 당장 문자 보내시오. 지금 30분 내로 안 보내면 우리가 이것도 직무유기로 고발하겠다고 제가 전화로 항의를 하고 그래서 대구 중구, 대구 북구 다른 데도 알아보니까 딴 데도 안 온 거예요. 그래서 언론 참관인한테 연락해서 빨리 각 거기 개표소 선관위에 전화를 해서 네네네. 모의개표 참석할 테니까 위치 장소 알려달라고 하기 전에 해라고 시켰어요. 그래서 네. 대구 중구하고 남구하고 포항도 북구 남구 선관위 다 전화를 해서 역시나 거기도 막 처음에는 안 한다는 식으로 얘기하는데 우리가 강하게 어필을 하니까 그 전화하고 나서 30분 1시간 내에 거의 한 10시 반에서 11시 넘어서 문자가 온 거예요. 네. 어느 장소 어디서 한다고. 그래서 그 전화를 받고 당일날 오후 2시부터 하는데 11시 넘어서 연락하면 누가 갈 수 있는 사람이 많이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교육시키고 했던 참관인들께는 따로 또 연락을 했어요. 네. 자, 오늘 모의개표 테스트 하니까 네. 최대한 시간 내서 많이 좀 와주십시오. 와서 네네. 우리가 이걸 그 모의개표 테스트를 보지 않으면 그 다음날 가서 개표할 때 뭘 감시해야 될지를 모릅니다. 네네. 그래서 사실은 제가 대구 남구 개표소 모의개표 하는데 4월 9일 오후 2시에 갔습니다. 네네. 근데 제가 연락을 했더니 한 10명 이상이 왔었어요. 네네. 근데 이거 들어갈 때부터도 심각했어요. 대구 여기 영대 영남대. 영남대 예. 이공대 천마체육관에서 했거든요. 네네. 근데 들어간 입구에서부터 뭐 한 당 참관인 한 명만 들어갈 수 있다 못 들어간다 맞고 난리가 났었어요. 그리고 어이가 없어서 아니 개표 참관인 정식으로 등록했는데 무슨 소리냐. 그래서 막 강하게 어필해서 결국은 온 사람들 다 들어가게 했어요. 그리고 누가 들어갔냐면 윤용진 변호사님 네네네. 개표 참관인 저하고 같이 들어가면서 변호사님하고 저하고 강하게 어필해서 거기 온 사람들 전부 다 들어갑시다 하면서 우리가 밀어붙였어. 일단은 오신 분들 한 서너 분쯤 됐나 다 들어갔어요. 아, 그러니까 모의 개표인데 네. 왜 막을 이유가 뭐가 있어요? 말이 안 되죠. 거기서부터 맨날 왜 막아? 어이가 없었어요. 근데 예, 어쨌든 그 우리는 예. 들어가서 네. 모의개표 테스트한 장소가 여기 영남대 이공대 천마체육관 사진이고요. 네. 현장에 가서 제가 와이파이 검색을 했더니 예. KT 와이파이가 자동으로 연결이 됐어요. 그래서 이건 제가 로그인을 따로 하지는 않았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이건 나중에도 알아봤더니
개표소는 모든 전국의 모든 개표소는 중앙선관위에서 미리 KT 와이파이를 다 설치를 해놨더라고요. 이 개표소에 한 며칠 동안 모의 테스트부터 개표 끝나고 한 3, 4일 이상을 하도록 미리 계약을 체결을 해놨고 어쨌든 와이파이가 된다는 건 이미 확인을 했습니다. 왜 되지? 그렇죠? 왜 되지? 필요할까요? 와이파이가? 왜 되지? 네. 처음에는 그런 와이파이 전혀 안 된다고 얘기했지 않았나요? 처음에는? 맨 처음에는 안 잡힌다. 처음에는 아예 안 잡힌다고 얘기했었어요. 3구 대선 때. 아니 3구 대선이 4.15 4.15 때 예. 아예 와이파이 안 된다고 얘기했었어. 근데 다 깔았는 걸 알았어. 그다음에 그래서 2시부터 모의 개표 참관을 했습니다. 자, 이 투표지 분류기, 투표지 조작기 거기 이제 완전히 찍혔어. 조작기 맞아요. 자, 이때 모의 테스트를 할 때는 모의 투표 용지 300매를 가지고 시험을 했습니다. 300장을 가지고 투표지 그 분류기 전자개표기가 3대 있고 예비용 2대 해서 총 합계 5대가 있었어요. 그러면 한 대당 300장을 넣어서 한번 쫙 이렇게 테스트를 하고 그게 손으로 이렇게 착 넘겨서 보고 이상이 없으면 이제 탁탁 넘어가는 걸 하려고 했는데 한 번 했는데 그 다음에서 손으로 이렇게 우리는 못 만지죠. 한 번 했는데라고 하는 것은 후보자별로 투표지가 잘 분류가 그렇죠. 되는지 그러니까 각각 칸마다 슬롯마다 1번 후보 칸, 그렇죠. 그다음에 2번 후보자 칸, 5번 뭐 아니면 무소속 후보자 칸에 들어간 분류된 모의 투표 용지가 제대로 그 사람의 기표란에 제대로 찍혀 있는지를 확인하는 이 개표 사무원 도와준 사람들이 본인들이 이렇게 한번 쫙 넘겼어요. 근데 그 중에 잘못된 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전자 분류기로 돌아갈 때는 못 봐요. 1분에 거의 한 약 400장 정도 넘어가거든요. 그러니까요. 어떻게 속도가 너무 빨라요. 그럼 1초에 몇 개야? 4개, 4개? 그 정도 되나요? 400장이면 6 나누면 어떻게 되죠? 한 6, 6이 36, 6번. 네, 너무 빠르기 때문에 똑딱에 6장이 그래서 육안으로 보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그러니까. 일단 동영상은 다 찍었어요. 왜냐하면 동영상은 나중에라도 제가 확인하려고 그걸 속도를 느리게 해서 그런데 우선 손으로 이렇게 착 하는데 보니까 한두 장이 다른 사람 기표한 게 섞여 있는 게 보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안 됩니다. 다시 하세요. 한 번 더 했죠. 2번 하고 또 틀려서 3번 하고. 근데 여기서 아니 그러니까 개표 전날에 이 투표지 분류기가 제대로 그러니까 오류가 발생했다는 맞습니다. 거잖아요. 네, 그걸 가서 찾은 거예요. 한번 보시죠. 얼마나 오류가 나는지. 그러면 여기서 실제로 전자개표기가 여기 7번 무소속 도태우라고 여기 잘 찍혀 있죠. 개표인이 찍힌데 이 모의 투표지를 처음에 한번 전자개표기 돌렸을 때는 재확인 대상으로 분류가 됐어요. 근데 이 정도 기표인이 찍혀 있으면 이건 정상으로 분류가 보통은 됐거든요. 근데 한 번은 재확인 대상으로 됐어요. 근데 다시 그러면 하자고 했더니 두 번째 했을 때는 이게 또 7번 무소속 도태우 분류 칸에 정상적으로 또 분류가 됐어요. 아니면 그때그때 다르다는 거예요? 그 말이에요. 아니 이게 무슨 뭐 기계야? 전산 기기는 2번 했는데 50%, 50%. 맞아요. 바로 그겁니다. 야. 그래서 이거 심각하구나. 그래서 분류를 한 그 투표지 분류기 전자개표기를 한 번 한 게 아니라 한 기계에다 3번을 했죠. 값이 다르니까. 자, 저는 돈 공장에 있었습니다. 은행에서는 1,000원짜리, 10,000원짜리, 5,000원짜리를 가지고 은행에 누가 저축하러 왔어요. 지폐를 넣으면은 지폐 개수기에서 이렇게 분류를 할 때 총 400장을 가지고 왔다고 했을 때 어떤 때는 10,000원짜리가 뭐 32장이라고 했다가 그 다음에 했더니 또 30석장이라고 했다가 그 다음에 하니까 30몇 장이래. 값이 다 다르게 나오면 어떻게 될까요? 이 지폐 개수기 사용할 수 있나요? 못하죠. 폭동이 일어날 것 같은데. 폭동이 일어나죠. 또 은행 뒤집어지고 난리 납니다. 그리고 이런 지폐 개수기 본 적이 없고 이런 전산기기 본 적이 없어요. 그건 쓸 수가 없죠. 그렇죠. 컴퓨터 공학 박사님이시니까 더 잘 알잖아요. 당연하지. 저런 건 쓸 수가 없죠. 맞습니다. 그런데 이 지금 투표지 분류기 전자개표기에 모의 투표지 300장을 넣었거든요. 근데 투표지 분류기 5대에 각 3회씩 했으니까 총 15회를 테스트를 했어요. 근데 거기서 300장 중에 재확인 대상이 13회, 13회,
13회, 13매 연속적으로 13매 나오지도 않아요. 14, 13, 14, 13 이렇게 나오는데 계속 다르게 나왔는데 자, 이렇게- 여기서 중간 네. 재확인 대상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아, 네. 재확인 대상은 네. 1번 후보표도 아닌 것 같고 2번 후보표도 아닌 것 같고 아니면은 무효표이거나 아니면은 기권한 표이거나 아예 기표인이 백지이거나 그러니까 뭔가 기표인이 희미하거나 이거는 다시 심사개수부에서 재확인을 해서 분류를 다시 하세요라고 해서 정상적으로 분류를 못하는 표를 재확인 대상표라고 얘기합니다. 투표지 분류기가 1번 그러니까 후보별로 네. 분류할 수 있는 건 말고 이건 말고. 잘 모르겠어. 맞습니다. 사람이 다시 한번 예. 재확인해라고 예, 해서 예. 분류한다는 그걸 거죠. 옆으로 이렇게 분류해서 빼놓는 네. 걸 재확인 대상 분류표라고 하거든요. 근데 그게 14, 13, 14, 13 이렇게 15분이 계속 달랐어요. 그러면 이것도 정확하지 않는 거죠. 다른 거죠. 그러니까 이 기계 쓰면 안 돼요, 아예. 그러니까 그래서 예. 여기서 우선 보면 14, 13이니까 한 장씩 잘못된 것 같이 보여지시죠? 그게 아닙니다. 예. 그게 아닙니다. 뭐냐면 오후 3시쯤 됐어요. 네. 무효표로 보이는 한 장이 네. 1번 더불당 허속칸에 들어가는 것을 발견을 했어요. 네. 그 당시에 300장 다 예. 전자개표기 돌아갔을 때 허속칸에 분류된 표가 96매여서요. 네. 96표였으면 예. 이걸 다시 또 재분류를 했단 말입니다. 예. 다시 한번 테스트 예, 해봤다. 전자개표기 넣었을 때 예. 그 똑같은 걸 다시 분류를 했어요. 예. 근데 아까 그 무효표로 보이는 한 장이 더블당 허속칸에 갔던 게 이번에는 재확인 대상으로 정상적으로 재확인으로 빠졌어요. 예. 그러면 허소가 96에서 한 장 빠졌으면 몇 장이 돼야 되나요? 95. 그렇죠? 예. 95가 나와야 되는데 예. 이때 다시 허소가 97표로 오히려 2장이 증가해 버렸어요. 아, 그럼 다른 게 또 하나가 더 들어갔다는 얘기네. 2개가 들어간 거죠. 아, 그렇죠. 이거는 빠지고 그렇죠, 두 개가 더. 그렇죠. 자, 여기서 14, 13, 14, 13이 나온 게 한 장이 다른 게 아니에요. 네. 이 사람이 2번 표가 1번 가고 그 7번 도태우 무소속 표가 다시 1번 가고 또 딴 데 가고 이 사람 표가 2번 가고 그 안에서 막 섞이는 게 제가 15번을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저는 야. 계속 영상 찍고 사진 찍고 네. 윤용민 변호사님 찍고 다른 개표 참관인도 찍고 항의하고 네. 그렇게 했더니 성관이 직원, 성관이 그 사무국장과 예. 지도계장이라는 사람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이 정도는 심사개수부에서 다 찾아내니까 아무 문제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왜 저 투표지 분류기를 해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제대로 됐는지를 검증하는 거가 필요하면 처음부터 예? 그냥 아예 눈으로 확인하면 되지.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기계는 못 믿습니다. 이거 쓰면 안 됩니다. 네. 내일 이걸로 개표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막 이의 제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정도는 문제 없대. 내일 어차피 심사개수부에서 다시 확인해가 걸러낸대요. 네. 그런 기계를 왜 쓰느냐고 우리가 강하게 이래서 없겠죠. 조작기라고 말씀하시는 맞습니다. 거군요. 예예예. 그래서 이걸 계속 이제 영상 찍고 녹음을 하고 정말 저는 그동안도 개표 참관인하고 모의 개표 테스트 할 때도 가봤지만 실제로 이게 이렇게 보는 데서 이렇게 값이 다르게 분류되는 걸 처음, 보고는 경악했습니다. 음. 그리고 옆에 있는 다른 개표 참관인도 깜짝 놀랐죠. 예. 자, 그러면 제가 15번 중에 워낙 빨리 진행을 하니까 전부 다 하는 사진을 못 찍어도 우선 여기 3개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네. 1번 더불당 허소 96, 네. 2번 국힘당 김기웅 96, 예. 7번 무소속 도태우 94, 네. 재확인 대상 14매로 돼 있죠. 네. 이렇게 나왔는데 여기 밑에 시간이 다 있어요. 네. 시간이 달라요. 14시 57분이죠. 예. 근데 여기는 또 14시 58분에 여기는 시간이 다르고 15시 20 몇 분인가 여기는 예. 1번, 2번, 7번이 97, 96, 94. 네. 또 재확인 대상은 13. 또 다르죠? 네. 그러니까 이 사람들끼리도 96에서 97이 됐다가 이렇게 그러네요. 왔다 갔다. 밑에 정리가 제가 된 정리를 거군요. 큰 글씨로 해놨죠. 그러니까 96에서 일제- 97. 네, 근데 김기웅은 다 96이네. 96이죠. 도태우 근데 변호사는 94, 94, 93 됐죠. 근데 예. 이 내용적으로 보면 그냥 보면 여기서는 똑같아 보이지만 사실은 이 중에도 딴 게 왔다 갔다 하고 이랬어요. 그러면 네,
이거는 이거는 기계가 그래서- 아니네. 그게 아니죠. 예. 이거는 조작기예요. 저는 투표지 분류기라고도 얘기 안 하고 전자 개표기라고도 얘기 안 하고 전자 조작기라고 저는 얘기해요. 아니면 엉터리 기계. 네. 근데 하여튼 봅시다. 네, 예, 예. 이렇게 했고 예. 자 그러면 재확인 대상으로 분류된 10석장 13매를 사진을 찍었어요. 네. 찍었더니 여기 이렇게 보면은 음. 이게 지금 화면이 좀 적어서 그렇지만 네. 어떤 거는 기표인이 여기 3개 찍혀 네네네네네. 있고 어떤 거는 아예 안 찍힌 무효표도 예, 예, 있고 예, 예, 공란으로 예, 된 예, 예. 어떤 거는 다른 사람으로 찍혀 있는 것도 있고 이래요. 그런데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오른쪽에 2장 있죠. 제가 네. 노란 동그라미 한 거. 네네. 요걸 확대한 게 이거예요. 예. 여기 보면 7번 무소속 도태우라고 기표인 잘 찍혀 있죠. 네네네네. 기표인이 희미한가요? 아니죠. 선명하죠? 예, 예. 잘 찍혀 있죠. 예. 근데 이 2장은 예. 모의 테스트를 15번 하는 동안 예. 15번 전부 다 재확인 대상으로 분류됐어요. 이야. 아니 다른 거는 네. 예? 밖에 찍히고 2개 찍히고 그럼 재확인 대상인데 여기는 그렇죠. 이 밖에 이렇게 있다고 그래서 이거는 기표하고 좀 상관없는데. 상관없죠. 예. 예. 그래서 그래요? 예. 이제 이걸 15을 쫙 하면서 이제 공통점을 제가 찾아봤어요. 예. 그랬더니 여기도 이거 아까 한번 보세요. 이게 예. 여기 1번 더블당 허소칸이거든요. 예. 근데 여기 보면은 기표란에는 아예 안 찍혀 있어요. 네네네. 근데 다른 여백에 예. 기표인이 한 뭐 5개인가 이렇게 여러 개 찍혀 있어요. 네네네. 근데 이게 허소칸에 분류가 돼 있어요. 자, 이런 것들. 그리고 네. 오른쪽 위에 사진에 15개 네. 다 도태우 정상으로 찍혔는데 재확인 대상으로 빠진 거죠. 근데 이게 재확인 대상으로 가면 심사 개수부에서 그걸 가지고 다시 찾아서 뭐 1번 더블당 독한 예. 2번 분류를 한다고 하지만 거기서도 이미 투표지 분류기에서 했으니까 그걸 믿고 대략적으로 하지 정확하게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잖아요. 맞아요, 두루룩. 맞아요. 이걸 하나씩 하는 게 아니라 맞습니다. 이렇게. 예, 그 예. 정도니까 두루룩. 예. 그래서 그걸 다 못 믿는데 이거는 분명히 정확하게 찍혔는데 왜 이걸 재확인 대상으로 뺐을까? 이것도 확인해 봐야 되겠네요. 네, 예. 그걸 이제 제가 프로그램이 끝까지- 어떻게 됐을까? 맞습니다. 네. 역시 예. 예리하십니다. 컴퓨터 아니, 제가 프로그램, 예. 저는 IT 쪽은 잘 모르지만 음. 현장에서 보면서 느낀 경험으로는 뭘 생각했는가 하면은 자 여기 떨어뜨려야 될 사람이 도태우가 국회에 들어가면 겁나죠, 무섭죠, 두렵죠. 이 사람은 절대 안 국회에 되면 들어오면 안 되니까 걔네는 가능하면 예. 재확인 그렇죠. 대상으로 하고 그 다음에 그렇죠. 뭔가의 저기 조작이라는 그렇죠. 뭐가 하여튼 손으로 하는 그런 프로그램에다가 사람이 또 뭔가 그런 걸 제가 전산 전문가 뭐 프로그래밍 하시는 분들께도 제가 한 살짝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컴퓨터는 시킨 대로 한다. 아, 그럼요. 프로그래밍에다가 그럼요. 예를 들어서 이 사람 7번 무소속 후보 경우에는 옆에 뭐 인주가 조금 더 묻거나 티가 있거나 아니면은 기표인이 그냥 80% 90%만 찍혀도 재확인 대상으로 분류를 해라. 아니면 요거는 뭐 1번 칸으로 몇 장은 100장 중에 몇 장 보내 이런 걸 프로그램 만들어서 넣을 수가 있대요. 그럼요. 프로그램 그런 시킨 걸로 대로 의심이 되어졌어요. 제가 현장에서 봤기 근데 때문에. 이거는 진짜 동그랗게 잘 잘 찍혔는데 찍혔죠. 어떻게 이게 아까 재확인 대상으로 앞에서 가냐? 보신 거 이것도 한번 예. 보세요. 여기도 예. 이 정도면 그렇죠. 85% 예. 찍혔으면 아무 문제 없이 정상으로 분류되어요. 음. 근데 이걸 재확인 대상으로 한번 했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허소 찍힌 거는요. 거의 반 정도 찍혔는데 허소 칸으로 분류가 잘 돼 갔어요. 네. 거기서 제가 느낀 게 의심을 할 만한 그렇죠. 예, 제가 예, 느낀 건 더불당 허소는 대구에서 당선은 안 되지만 득표율 15% 이상 되면 선거 예, 비용 예. 100% 보전 받잖아요. 예, 그런 걸 위해서 더불당 허소표는 기표인이 예를 들면 뭐 좀 희미해도 반만 찍혀도 제대로 너 분류해 그런 걸 뭔가 프로그램을 해서 넣은 건 아닐까 이런 좀 의심이 들었어요. 김기웅도 마찬가지고요. 예. 그리고 무소속 도태우 표는 8, 90% 찍혀도
재확인 대상으로 좀 많이 빼라, 뭐 인주금 묻어도 빼라, 이런 걸 뭐 심어놓은 건 아니까 이게 실제로 프로그램은 쉽죠. 왜냐하면 매칭하는 부분에 네. 일치율이 몇 %냐 아. 이거에 따라서 50%면 네네. 뭐 그래도 어떤 경우에 1번 후보인 경우에는 그냥 하게 하고 네. 몇 번 후보인 경우에는 뭐 네네. 재확인 대상으로 그쵸. 하고 뭐 이렇게 프로그램을 할 수 있죠. 맞습니다. 예, 그걸 매칭률을 가지고 보면 되니까. 역시 제가 예. 의문이 풀렸네. 그래서 아까 보여드렸던 거는 4월 9일 모의 테스트 할 때였어요. 예. 개표하기 전날. 그게 음. 대구 남구 개표소고. 자, 음. 지금 이 사진은 4월 10날 예. 실제 개표소입니다. 예, 어디냐? 예. 포항 북구 개표소. 네네. 여기가 장소가 양덕 한마음 체육관이었거든요. 네네네. 자, 그러면 전자 개표기가 분류를 해서 네. 1번 더불당 칸, 2번 국힘당 칸, 그 다음에 또 뭐 무소속 칸을 이미 분류를 다 한 거예요. 네. 그럼 100장씩 묶어서 고무줄을 이렇게 그렇죠. 해서 예. 그걸 소쿠리에 담아서 심사계수부로 넘겨요. 네. 자, 그럼 이 표는 전자 분류기를 통과해서 100장 묶음으로 고무줄 묶어서 심사계수부에서 간 표예요. 네. 근데 누구 표냐? 2번 국힘당 김정재 후보의 표라고 분류돼서 온 거예요. 근데 심사계수부에서 뭘 하나요? 거기서 100장 묶음을 이렇게 손으로 한번 훑어봐요. 예. 한 장 한 장 이렇게도 안 해요. 그냥 이렇게 훑어보는데 뭐가 2번 표가 아닌 게 섞여 있으니까 그렇죠. 예. 그 심사계수부에 있는 분은 굉장히 좀 예리하고 꼼꼼해서 이분이 다시 하나하나 꺼내서 100장 중에서 잘못 분류된 걸 찾았더니 7장이 나온 거예요. 이 사진 한번 보세요. 그러게, 지금 이게 예. 2번 후보자 표로 분류된 거라 그랬잖아요. 이거 보이시나요? 1번에 1번 찍히고 찍혔죠? 2번에 찍히고 여기는 3번에 찍혔죠? 3번에 예. 7번 무소속에 찍혔어요. 예. 또 1번에 찍혔죠? 예. 여기 7번 무소속 세 번째, 찍혔죠? 예. 세 이것도 번째. 무소속 세 번째 찍혀. 여기는 심지어 3개를 다 찍어서 찍고. 무효예요. 이거는 아예 기표인이 없어서 무효예요. 그러니까. 자, 그러면 아예 안 찍은 무효표와 3개 다 찍은 무효표도 2번 칸으로 분류를 하게 전자 분류기에 뭔가 프로그램을 예. 했지 않으면 이렇게 갔을까요? 예. 아니, 그런 의심이 들더라고요. 자, 그리고 이거는 실제 개표. 실제 개표, 실제. 예. 그래서 100장 중에 7장 이게 나왔잖아요. 엄청나. 예. 오류율이 7%예요. 예, 말이 안 돼. 박사님 7%를 다른 사람 거 7% 뺏어서 이 사람한테 7% 엎어주면 이 사람과 이 사람은 몇 퍼센트 차이? 14% 바로 차이 그거예요. 나는. 14% 차이 나요. 사전 투표 득표율과 음. 당일 투표 득표율이 보통 그 득표율의 그쵸, 갭이 10여 분. 13에서 14%, 12에서 14% 있잖아요. 음. 그게 저는 이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우연의 일치로. 아, 그러니까 예. 일단 전부 다 이게 좀 연결이 되어지더라고요. 왜냐하면 예. 제가 한 가지만 봤으면 모르지만 저는 사전 투표 참관인, 개표 참관인 예. 하면서 이 감시를 그냥 잠깐 한 게 아니라 거의 4년 반, 5년 동안 일을 하면서 무수히 많은 사례들도 밟고 실제로 하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알게 된 거예요. 경험적으로. 그리고 실제로 사례를 이렇게 찾았고. 그리고 이게 이렇게 됐으면 처음부터 못 믿지. 못 믿죠. 이런 투표지 분류기로 한 거를 어떻게 믿어요? 맞습니다. 근데 이거 자 포항 북구 개표소의 양덕 예. 한마음 체육관이 이 예. 심사계수위에 이분은 그래도 굉장히 예리하고 정확하게 했기 때문에 찾았지. 예. 제가 생각할 때는 전국에 많은 개표소에서 이런 게 있었는데 예. 그냥 후루룩 넘기면 못 찾아요. 그러니까 이런 넘어갔어요. 경우가 있으면 성관이 같은 경우에 이것도 아주 사소한 실수다. 이런 얘기. 네. 실수가 반복되면 그거는 우연히 반복되면 그건 필연 아니에요? 그럼요. 제가 아까 여기서 그랬잖아요. 네. 분류할 때 모의 테스트를 할 때 예. 아까 한 번은 도태우표가 도태우 칸에 한 번은 재확인 분류 칸에 예. 기계가 똑같은 걸 주면 똑같은 값으로 나와야 되는데 왜 다르냐? 그러니까. 이 기계 못 쓴다고 그렇죠. 했잖아요. 근데 그 실제 사례가 여기서 이렇게 나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거는 조작기 아닌가요? 개표 그러니까. 조작기. 그러니까. 자,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조작이 아니라면 네. 이러한 투표지 분류기를 도입한 선관위 네. 책임을 물어야죠. 맞습니다. 예. 네. 그리고 모든 네.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7% 오류가 났다 그러면 네. 이거는 한 사례가 아니라 그럼요. 기계는 똑같게 제작됐기 맞습니다. 때문에 다른 데도 그런 당연하죠. 개연성이 있기 때문에 다른 거 네. 다 전수조사를 해야죠. 해야 됩니다. 근데 네. 다른 투표소에서는 안타깝게도 이게 너무 이렇게 말이 그렇지 여기는 수건표도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후루룩 넘겨봐서 못 찾아요. 그리고 그 신경도 안 써요. 이미 투표지 분류기에서 정확하게 했다라고 생각하고 그럼, 형식적으로 하는 거랑 그럼 다름없어요. 사람들을 믿어버리죠. 예. 예. 그리고 개표소에 한번 가보십시오. 얼마나
얼마나 복잡하고 소란스럽고 혼란한지 거기 제대로 뭐 볼 수도 없어요. 그냥 금방 해가 우리가 또 보려고 하면 막 가려요. 이렇게 카메라도 못 찍게 하고 1m 이상에서 1m 보라 우리 그러잖아요. 2m가 그 저는 안 된다고 그랬어. 그런 게 어디냐고. 어쨌든 예. 그런 야, 이래서 나는 네. 특별지 분류기 못 믿겠다. 맞습니다. 예. 예. 결정적인 거죠. 그래서 예, 이걸 예. 바로 예. 우리가 거기 스카이데일리부터 해서 예, 예. 많은 언론사에 이 기사를 제보를 했고 기사화돼서 나왔습니다. 예, 예. 그리고 자 아까 그게 나온 게 포항 북구 개표소잖아요. 네. 근데 그게 또 4.10 예. 저 국회의원 선거 때거든요. 예, 예. 24년. 네. 근데 똑같은 24년 4월 10일 국회의원 선거 때 네. 이것도 포항 북구 개표소예요. 예. 저녁 9시 경에 예. 4년 전에 QR코드 위조 투표지가 여기서 나와버린 거예요. 예, 예, 여기서 예, 나온 거예요. 예. 이것 또한 그 순간 찰나인데 이 사진 못 찍었으면 이거 없죠. 그렇죠. 근데 제 생각엔 전국에 딴 데도 꽤 있었을 수 있다고 보는데 네. 다들 그거 관심도 없고 할 줄도 모르니까 못 그러니까 찍었는데 어떻게 여기서만 확인할 수 있냐는 거죠. 그걸 포항의 개표 참관인 투표 참관인은요 정말 교육을 예. 엄청 하드트링해서 어떻게 사진 찍고 촬영을 하는지를 했고 그분들은 진짜 찐 애국자시고 그냥 국힘당 참관인이 아니에요. 아예 국힘당은 버려버리고 국힘당은 그러니까 참관인을 가면 오히려 국민의힘 뭐 이런 데서 네. 막 오히려 방해해 참관 못하게. 방해하죠. 그리고 막 어우 뭐 왜 이렇게 해? 막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6일 지방선거 때는 국힘당 참관인 교육을 제가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포항 국회의원 두 사람을 직접 만났어요. 예. 안 만나주니까 국회의원 지역구 사무실 앞에 집회 신고를 먼저 했어요. 우리 부방대에서. 예. 부정선거 방지대 정말 예. 여기는 본인들이 자발적으로 가입해서 그렇죠. 우리 자기- 스스로 하는데 부방대 본부에서 참관인은 어떤 역할을 해라 공직선거법 몇 조 몇 항보다 그런 책을 다 만들어줬어요. 그렇죠. 그걸 보고 만들었죠. 공부를 예. 하고 대응을 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니까 음. 집회 신고를 딱 하고 국회의원한테 연락했죠. 우리는 3구 대선 때 무조건 윤석열 대통령 당선시켜야 된다. 그러려면 부정선거를 방지해야 되는데 당신들은 참관인 교육시킬 능력이나 자료들을 가지고 있지 않고 부정선거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우리가 교육을 시켜줄게. 그러니 국회의원 만나달라고 연락을 했는데 약속을 안 해줘. 그래서 집회 신고 딱 하고 했더니 만나줘서 가서 부정선거 자료 이만큼 놔두고 옆에서 한 50분 동안 프레젠테이션을 내가 딱 보여주면서 김정재 국회의원 또 그 남구는 그때 뭐였더라? 이렇게 다 보여주면서 자, 이 정도로 포항에서도 심각하니까 참관인 교육을 직접 하겠다. 강사료 안 받겠다. 아 그니까 장소를 자기 돈 들여서 그렇죠. 교육을 시켜서. 무료로. 근데 돈 받는 사람은 참관인으로 가는 그렇죠. 사람은 돈 받고. 참관인들 예. 돈 받죠. 진짜. 저는 제가 프레젠테이션 기계를 제가 빔 프로젝트를 샀어요. 음. 그 시설이 안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국회의원 사무실에 어떻게 프레젠테이션 기계 빔 프로젝트가 없는지 예. 그거 사고 화면 띄울 거 그거 사서 스크롤 롤 스크린 하얀 거 사서 그렇게 해서 교육을 시켰다. 교육을 예. 낮에 한 번, 저녁에 한 번, 야간에 두 번을 이틀을 연거퍼서 그러니까 한꺼번에 할 때 거의 80명에서 100명씩 왔었어. 근데 예, 예. 국힘당 참관 그래도 김정재 의원은 협조를 해준 게 뭐냐면 국힘당 참관인 그 명단은 자기들이 거의 다 했는데 예. 주로 선거운동하고 고생한 예. 사람들. 근데 그 사람들 이 교육을 참가 안 하면 아예 참관인으로 못 들어간다고 맞아. 문자를 보내라고 예, 제가 예. 김정재 의원한테 당신 여기 포항에서 윤 대통령 표가 적게 나와서 떨어지면 좋겠나. 그러면 여기서 많이 나올 겸 내가 도와줄게. 우리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시키기 위해서 이런 노력을 한다. 우리는 무료로 봉사. 그랬더니 어쨌든 문자를 다 보내서 교육을 얘기한다. 4번 중에 한 번은 신청해라 해서 그래서 많이 왔었어요. 그래서 예, 제가 예, 가서 예. 강의를 하고 이렇게 사진 찍고 하라고 해서 그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다 못 따라 해도 나름의 교육을 시켜서 그렇게 했고 근데 저기 남구에 갑자기 국회의원 이름이 생각이 안 나나요? 그 남자인데 거기는 교육 강의안을 자꾸 보내달라는 거예요. 그 제가 안 된다. 이거는 나만의 노하우가 안 된다. 새벽 1시까지 연락 와서 이 PPT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달라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건 외부 유출하지 마세요 하고 이메일을 보냈어요. 아침에 교육 당일 아침에 문자를 거기서 참관인한테 다 보내서 오늘 이 교육은 취소합니다라고 문자를 보낸 거예요. 왜? 제가 알기로는 그 교원이 아마 이
준돌 라인인 것 같았어요. 그 음. 강의 안에 사전 투표가 전부 다 부풀리하고 전부 그 부정선거의 온상이다. 사전 투표하면 안 된다. 당일 투표를 이런 내용들이 들어 있으니까 그 사람들은 사전 투표를 많이 해야 되니까 그 강의안을 보고 당일 취소하는 문자를 다 보냈던 것 같아요. 그 저는 모르고 강의안도 가는데 사람이 100명 와야 되는데 20명도 안 온 거야. 그 20명은 제가 부른 참관인, 제가 교육시키려고 미리 했. 아니 그래서- 방에도 있었군요. 아이고 아유. 심각했어요. 근데 그 사람이 그 다음에 24년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낙선했어요. 그래야 되죠. 그만큼 심했어요. 그래서 그래도 김정재 의원은 협력을 했다는 거. 그래서 예, 국힘당 예. 참관에 제가 교육을 시켰지만 짧은 기간에서 그 사람들은 그만큼 철저하게 감시를 못해도 조금은 이제 알게 됐죠. 이렇게 했는데 지난 24년 4월 10일 이때는 국힘당에서 협조를 전혀 안 해서 심지어 참관인에 우리처럼 잘하는 사람들 넣는 신청도 안 받아줬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네. 다른 교육받은 사람을 아예 못 들어가고 네네네 그냥 보훈 차원으로 알바 맞습니다. 돈 벌게 해주는 사람을 맞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참관한다고 그래서 왜 못 봐? 그 사람들은 뭘 봐야 되는지 몰라. 눈은 있지만 무엇이 문제인지를 볼 역량이 없는 거죠. 영향도 없고 관심도 없고 예. 그냥 당연히 전산기기가 저렇게 하면은 정확하겠지 믿고 알지도 못해요. 그리고 저 선관위 직원이 예. 그냥 여기서 이렇게 보시고 그냥 쉬시면 됩니다. 맞아요. 그래요. 오히려 보는 사람은 막 막고 방해해요. 하지만 네. 예. 그리고 여기서는 맞습니다. 시간적으로도 6시간 넘어가 12시만 넘어가면 네. 가셔도 됩니다. 그래요. 그러면 개표 참관하는 사람들 가요. 맞아요. 밤 12시 지나면 수당을 2배로 주거든요. 그러니까. 12시 땡 지나자마자 그 수당 2배로 받고 바로 가버려요. 예, 그럼 새벽에 대부분 가요. 예. 사람들 없을 때 그러니까 이제 그 참관 그때부터 안 해요. 예. 완전히 득표율이 막 바뀌기 시작해요. 어쨌든 그래서 이때 그 아마 다시 돌아와서 돌아와서 각 당의 예. 투표 참관인이나 개표 참관인 이런 사람들 중에 보면 예. 그래서 열심히 한 사람들이 이걸 발견했다는 그쵸 거죠. 발견한 예, 거죠. 예, 근데 예. 이 사람들은 제가 따로 저는 예. 국힘당 참관인 티오를 안 했어요. 그래서 제가 무조건 집어넣긴 해야 되겠는데 다른 당에 제가 막 섭외를 해서 참관인 티오를 받았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교육받은 사람들이 그렇죠. 가서 해서 했다. 제가 교육을 제대로 시켜서 이 사람들은 예. 정말 애국심도 있고 하니까 정말 감시도 하고 제대로 해서 이걸 찍은 거예요. 안 그랬으면 이거 발견 못했어요. 그러니까요. 이것도 거기에는 연세 드신 분만 아니고 젊은 분도 왔었어요. 네. 30대, 20대, 40대 젊은 분들도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예리하게 잘해서 한 거고 실제로 그래서 다시 한번 이렇게 보면 네. 예. 투표지 분류기에 이게 통과가 됐다. 그러니까 못 믿겠죠. 통과됐어요. 그러니까, 그거예요, 예. 바로. 아니 바코드 사전 투표지만 통과돼야 될 투표지 분류기가 예. 왜 4년 전에 QR 코드 찍힌 사전 투표지가 통과되나 말이에요. 되면 안 되거든요. 우리 저기 그 사전 투표용 본인 확인기, 사전 네네. 투표 본인 확인기도 네. 질문이 있는데 그것도 그냥 형식이죠. 형식이라고 하는 것처럼 맞습니다. 여기서도 그런 거를 바코드인지 QR 네. 코드인지 이런 거를 네. 체크하는 기능이 아예 없는 것 같아요. 아예 프로그램에 안 넣은 거. 그러니까 안 넣은 것 같아요. 네네네. 그리고 그냥 네. 이거를 스캔해서 이 네. 투표용지 네. 누가 몇 번 찍었는지 이거를 스캔해서 그 네. 데이터만 네. 확보하려고 네네. 한 게 아닌가. 맞습니다. 예. 네. 그래갖고 빅데이터를 만들려고 한 게 아닌가라는 의심이 사실 그렇죠. 듭니다. 저는 이제 맞습니다. 그 빅데이터 만든 걸로 어디에 여론 활용했을까? 그러니까 여론조사 맞습니다. 뭐 하거나 네. 이 사람들 그 성향 파악하고 야 그랬죠. 무섭다 무서워. 그래서 이건 결론은 이 4년 전에 QR 코드 사전 투표지가 위조 투표지가 24년 4월 10일 국회의원 선거 때도 나왔다는 것은 4년 전에 가짜 투표지, 위조 투표지 제조 공장이 이번 24년 4월 10일 국회의원 선거 때도 똑같은 공장에서 만들었는 걸로 의심이 돼요. 의심이 되고 맞습니다. 예, 동일 이것도 장소에서. 체크도 못하고 그래서 투표지 그렇습니다. 분류기를 못 믿고 분류기도 못 네네네. 믿고. 근데 여기도 보면 사전투표관리관 도장을 보니까 우창동이라고 찍혀 있어요. 네네네. 우창동은 포항 북구에 있거든요. 네. 근데 이게 어느 투표함에서 나왔느냐? 포항 북구 장량동 사전투표함에서 나왔어요. 네. 자, 그러면 제가 여기서 느낀 점. 포항 북구 우창동 장량동 북구 사전투표지 위조는 다 한 사무실에서 한 공장에서 같이 했지 않나? 이해되시죠? 그렇게 추측이 되어져요. 예. 우창동 따로 만들고
장량동 따로 만들었으면 이게 여기 섞일 수가 없죠. 음. 그러니까 포항 북구는 다 같은 데서 포항 남구는 또 안 돼서 이렇게 했거나 아니면 포항 북구 남구도 같이 했는지 하여간 그렇게 의심이 되어졌습니다. 예, 예. 그래서 이런 내용을 언론사에 예, 또 제보해서 이제, 예. 스카이데일리에도 바로 이렇게 기사로 나왔고요. 예, 스카이데일리가 진짜 우리나라 아우. 그 국민 주권을 위해서 진짜 열일하는 맞습니다. 예, 스카이데일리. 예. 엄청 우리 지원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예. 팩트 체크하고 제가 늘 하는 얘기가 있어요. 우리 주권을 잃어버리면 우리가 자유민주주의 국가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근데 현재는 이미 주권을 다 빼앗겼어요. 근데 그걸 기사로 내주고 정확하게 팩트 체크하고 실어주는 데는 스카이데일리, 바이낸스 투데이, 경북일보, 아시아투데이. 아시아투데이 예, 예. 몇 개의 언론사 그리고 안동데일리. 안동데일리 예, 예. 맞습니다. 근데 레거시 미디어 이런 데는 안 나와요. 안 내보내요. 음. 그렇습니다. 실상이 그렇고요. 자, 여기 실제로 보도 사례 여기 몇 가지만 내놨지만 사실은 이거보다 훨씬 더 많은 예, 예. 내서 내줬고 그 그래서 기사를- 관심만 있으면 부정선거 해갖고 한번 찾아보시면 네네. 많이 나와 있습니다. 맞습니다. 예, 검색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 댓글도 달아주시고 이런 언론사 앞으로도 계속 이런 부정선거 그렇죠. 밝히고 할 수 있게 우리가 후원을 응원하고 해줘. 후원하고 구독하고 맞습니다. 예. 그리고 지방은 아직까지 그 종이 신문 배달이 스카이데일리 안 된다고 했는데 예, 예. 이제는 전국에 할 수 있게 시스템을 갖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기회에 지방에서도 구독을 종이 신문 구독할 수 있게 신청을 좀 해주시면 정말 좋겠습니다. 왜냐 그러니까요. 이번에 6대 시중은행장 불러서 그러니까 찌제명이 뭐라고 했죠? 거기 광고 그건 말이 안 되는 거. 그쵸? 언론 탄압 아니야? 언론 맞습니다. 탄압? 예. 그래서 아니 민주화 운동한 사람들 지금 뭐 하고 있어요? 가만히 있어? 예? 지금 이게 진짜 주권을 잊어버리면 너무 우리의 화가 그 납니다. 표현의 자유, 네. 언론의 자유, 뭐 이런 자유가 다 침해당하는 네. 거잖아요. 예. 지금 스카이데일리 종이신문 보시면요. 일면부터 해서 그 페이지 넘기면 광고란이 백지입니다. 비어 있어요. 정말. 그러면 어떻게 될 거예요? 앞으로는 우리가 정확한 취재하고 기사 낼 신문사마저 없어지면 안 되겠죠. 그렇죠. 우리가 이 언론사를 더 키우고 제 바람은 여기서 방송사까지 하나 인수하든지 할 수 있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 많은 애국자님들께서 본인의 자유를 계속 누리고 지키고 싶다면 스카이데일리든 바이낸스투데이든 아시아투데이든 이런 데 많이 구독도 하시고 특히 스카이데일리는 구독 신청을 연간 구독료가 20만 원이더라고요. 저는 연간 구독료 20만 원을 선납하시고 네. 구독 신청을 주소하고 어디 적어 놓으면 2, 3개월 이내에 지방도 종이 신문을 배달할 수 있게 시스템을 갖추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대요. 그러니까 저도 지금 그거 하려고 하는데 당장 하겠습니다 오늘. 꼭 하십시오. 네, 저도 예. 네, 그리고 여기 예. 보시는 우리 구독자님들께서도 유튜브 보시는 애국자님들께서도 많이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기 하는 방법은 스카이데일리 나중에 인터넷에 신문 검색해도 기사 맨 하단에 후원 방법, 신문 구독 방법 다 잘 나와 있습니다. 예. 필요하면 나중에 또 한번 만들어서 뭐 박사님께서 유튜브로 한번 이렇게 커뮤니티에 올려주셔도 좋고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는 전혀 스카이데일리하고는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상관없습니다. 예. 단지 네. 우리의 자유를 위하여, 우리의 맞습니다. 주권을 위하여. 네, 네, 예. 네. 그러면 언론이 너무 썩어서 네. 우리의 하여튼 알 권리, 이것을 맞습니다. 위해서 그냥 갑자기 얘기한 거죠. 그렇죠. 전혀 왜냐하면 사전에 얘기도 안 했는데. 맞습니다. 그건 저는 이렇게 아마 다 생각해요. 동일한 마음이실 거예요. 네, 네, 네. 그렇죠. 자, 우리는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는 행동을 해야 됩니다. 마음만 있었어도 안 돼요. 말로만 있어도 하겠습니다. 안 돼요. 네, 그래서 애국자님들께서도 동참하실 수 있는 방법을 금방 말씀을 드린 거고요. 네네. 이제 지금까지 현장에서 직접 경험하고 한 그 투표지 분류기 예. 전자 개표기는 오류율이 너무 높더라. 맞아요. 이거는 전산 기기라고 할 수가 없다. 예. 그럼 이런 기계는 사용해서 안 됩니다. 안 되죠. 절대로 안 되죠. 예. 그래서 해결 방법은 대만처럼 투표소에서 당일날 저녁에 100% 진짜 수개표, 그렇죠. 수검표도 아니에요. 수개표 하나씩 펼쳐서 확인하고 발을 정자 긋고 이렇게 하는 거, 그렇게 하는 것만이 그렇게 바꾸는 것만이 우리의 주권을 그렇죠. 지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까지 네. 그러니까 투표지 분리기를 네. 그냥
우리가 전자개표기다, 전자조작기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얘기하는 게 아니라 네. 현장에서 모의 개표할 때의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맞습니다. 예, 그 다음에 실제적으로 개표장에서 네. 오류가 7%나 나는 것을 보고 맞습니다. 예, 이렇게 예. 얘기했다는 네. 거죠. 그 예. 증거 사진도 있고 예. 명확하게 봤기 때문에 음. 이런 전자개표기, 투표지 분류기는 예. 사용해서도 안 되고 그렇죠. 앞으로도 절대 사용하면 안 된다는 걸 예. 네, 확실히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제는 네. 전자 장비 이런 거는 전혀 쓰면 안 될 것 맞습니다. 같아요. 네. 그리고 법에서는 네. 전자개표기 네. 지금 뭐 쓰도록 아예 법을 바꿔놨거든요. 네. 예, 그러니까 사전 투표하고 그 다음에 개표할 때 전산 조직을 쓸 수 있도록 법을 아예 바꿔놨어요. 그게 지침으로 바꿔놓은 거 아닌가요? 지침이 아니고 법에 법에 있어요. 있어요. 아, 예, 추가됐군요. 그러니까 투표 개표에 대한 전산 네. 전산화라고 해서 네. 아예 법을 그냥 쓸 수 있도록 해줬는데 사실 네. 그 전에 네. 조건이 있어요. 네. 이거는 검증이 가능하도록, 네네. 예, 검증이 가능하도록 한 선에서 이걸 쓸 수 있도록 그렇죠. 예. 전산 조직을 쓸 수 있도록 돼 있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아예 검증 자체를 네. 검증이 불가능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네. 이게 조건이 만족하지 않은 선에서는 전산 조직은 쓰면 안 된다.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여기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초등학교에 반장 선거 하듯이 그렇죠. 예? 다 까서 다 보여주고 예 발을 정자 칠판에 써서 네. 확인하고 네. 이러한 형태로 투표함 움직이지 않고 네. 예 당일날 그다음에 우편 투표 이런 거 없고 네. 예 그런 식으로 진짜 대만처럼 아주 단순하게 네. 하는 그게 필요하고 이게 안 되면 우리 투표할 필요 없습니다 이제 예 투표 그렇지 않아요? 할 수 없게 돼요. 해도 소용없게 아, 돼요. 그러니까 네. 아니 그러니까 누가 그러더라고요. 어? 아니 왜 괜히 투표하라고 그래놓고 열심히 했더니 네. 이상하게 하는 거야? 네. 말든 이건 투표를 하지 않도록 네. 사람들이 투표할 의지가 없도록 네. 만드는 거예요. 맞습니다. 예, 선거하니까 그렇죠. 이렇게 엉터리 네. 그 선거 관리하고 부실이다, 뭐 사소한 실수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제 불신을 하기 때문에 그게 안 되죠. 우리가 네.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는 전산으로 되는 거 다 스톱하고 정말 수개표로 하고 그래서 아예 진짜 투표하는 날이 축제의 날이 되도록 네. 예, 네. 예, 우리 주인들이 주권을 갖고 맞습니다. 주인들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제가 추가로 이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네네네. 싶은 게 있어요. 자, 실제로 투표, 개표 이런 문제점이 있는데 우리가 이걸 제도를 바꾸고 하려면 우리 전국의 모든 국민들이 실제로 행동을 옮겨야 될 게 있습니다. 네. 뭐냐면 현재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음. 대통령 탄핵 심판이 이루어지고 네네네네. 있잖아요. 그리고 헌법재판소 지금 심판 과정이 언론으로 보시고 영상으로 보셔서 그게 공정하다고 생각하시나요? 문제가 있죠. 왜냐하면 투표자 수 이런 검증하자는 것도 기각시고 그래서 우리가 그걸 보시고 실제로 공정하다고 생각하시면 공정하다고 적고 공정하지 못하다 잘못됐다 이런 거 왜 검증을 하지 않느냐 싶으면 헌법재판소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아, 예, 예. 홈페이지 들어가셔서 거기는 회원가입 안 해도 돼요. 굉장히 쉬워요. 예. 문자 인증만 하면 되니까 예, 예. 자유 게시판에 예. 맨 아래쪽에 등록이라고 딱 체크하시고 예. 자유 게시판에 글을 남겨주십시오. 야, 뭐냐? 예. 공정한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을 하라. 예. 예를 들면 부정선거에 문제가 있으면 그걸 명백히 밝히는 게 선관위도 앞으로 당당할 수 있으니까 그 왜 못 밝히냐 밝히시오. 이런 글을 쓰시고 그 헌법재판소 홈페이지의 자유 게시 글은 뭐 일일 몇 회 제한이 없어요. 본인이 생각하는 건 여러 번 적으셔도 돼요. 그리고 그렇죠. 예. 거기다가 헌법재판관들 예를 들면 주식 투자 잘하는 사람 그럼 주식 투자나 하고 그냥 가세요. 그런 글 쓰시고 또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 맞습니다. 그런 걸 좀 예. 행동으로 옮겨주시면 좋겠고 네. 두 번째는 아까 우리 스카이데일리든지 파이낸스 투데이나 아시아 투데이, 경국일보 이런 그 부정선거 기사를 많이 다루는 신문 위주로 네. 많이 구독도 하시고 댓글도 많이 좀 써주시고 지금까지 이제 막 네. 그 투개표 현장에서뿐만 아니라 지금 평시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까지 네. 이렇게 대안까지 말씀해 주셨는데요. 지금 많이 행동하시고 이젠 행동하는 것밖에 네. 없는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네. 하여튼 지금도 열심히 SNS에서 활동해 주시는 거 감사하고요. 예, 향후에 우리
또 하는 일에 대해서 네. 적극적으로 네. 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할까요? 아, 너무 예. 감사합니다. 정말 저도 고맙습니다. 그럼 마무리 인사하도록 네. 하죠. 예. 모두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